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오늘 자동차 영어 이름 읽기 수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전부터 이 수업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 이름을 정말 잘 모르거든요. 선뜻 수업을 만들지 못하고 좀 미뤄오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이 자동차 이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수업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자동차 이름을 읽고 행복감을 느끼는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로 볼 차는 이것인데요.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 차가 옛날에는 정말 사장님만 탈 수 있는 굉장히 고급 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이 차 이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브랜드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자, 천천히 볼까요? 가장 앞에 G는 무슨 소리 날까요?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 나죠. 여기서는 기역 소리로 쓰였어요. 그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R은 리을 소리, A는 에 소리 나고요.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끝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D-E-U-R 이 부분을 보면 보통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 dear 뭐지? 이렇게 헤매실 수 있는데 deur은 덩어리로 je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jer. 이 단어가 원래는 프랑스어 단어예요. 프랑스어 단어를 이제 영어에서 차용해 와서 사용을 하는 거라 이 철자가 일반적인 영어 단어와 좀 다른 감이 있죠. 이 grandeur의 의미는 장엄함, 웅장함입니다. 이 차가 사장님들이 타던 고급 세단이었던 만큼 뭔가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grandeur이라고 지은 거죠. 한국식으로는 grandeur 이렇게 리을 받침을 넣지 않고 보통 그랜저라고 읽죠. 그랜저 혹은 뭐 그랜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영어권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이니까 같이 발음해 볼게요. 장엄함, 웅장함, grandeur. 한 번 더 해볼까요? grandeur. 사실 이 grandeur이라는 단어보다 이 앞부분 grand라는 단어가 저희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grand라는 단어 여러분 전단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랜드 오픈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grand open이라고 하면 이 open 이렇게 쓰는데요. 이 open이 무슨 뜻인가요? 열다라는 뜻이죠. grand가 크고 웅장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grand open이라고 하면 대오픈 뭐 이러한 느낌이 됩니다. 되게 조그만 막 슈퍼 막 오픈할 때에도 이 그랜드를 꼭 넣어가지고 그랜드 오픈 꼭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이름을 공부해볼 차는 바로 이것인데요. 자, 이름을 크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어떤 차일지 예상해보세요. 이것은 바로 아반떼입니다. 아반떼. 가장 앞에 A가 아 소리 나고 V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 나고요. A는 또 아 소리, N은 니은 소리. T는 원래 티읕 소리가 나고 E는 여기서 에 소리가 나는데요. 영어식으로 읽는다면 이 T가 티읕 소리가 나니까 아반테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요거 스페인어 단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앞으로, 전방에 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당하게 뭐 전진하는 그러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굳이 스페인어까지 빌려와서 이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점점점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영어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불어 등등 다양한 언어에서 단어를 가지고 와서 브랜드 이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랜드명이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읽기가 좀 힘들다, 혹은 읽었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다 하면 잘못 읽으신 걸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 단어가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영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뭐 스페인어나 불어나 이탈리아어 뭐 이렇게 다른 언어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세 번째 차 볼게요. 자, 이름이 바로 이것인데요. 크게 볼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S가 가장 앞에 왔고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왔죠. 이럴 때는 보통 S가 좀 세게 발음이 납니다. 거의 쌍시오처럼요. O는 한국식으로 읽을 때 O라고 읽죠. N은 니은 소리, A는 보통 한국식으로 아 소리로 읽고요. T는 티읕 소리, 또 A는 아 소리로 읽어서 소나타가 됩니다. 소나타. 소나타는 뭐 모차르트 소나타처럼 악곡의 형식의 이름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 소나타라는 차가 뭐 성능, 기술, 가격 등이 모두 뭐 최상의 하모니를 이룬 종합 예술 같은 그런 승용차다 해서 소나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너무 좀 거창하고 비약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의 그 의도는 뭐 그러했다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심오하게 이름을 짓기보다 왜 옛날 유명했던 차 중에서 포니 있잖아요. 포니, P-O-N-Y 이렇게 쓰죠. N-Y. B가 피읍 소리 나고 O는 보통 한국식으로 O라고 읽죠.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Y는 E, I 소리 중 E 소리로 읽어서 포니가 되는데요. 포니의 의미는 조랑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 차가 조랑말처럼 작지만 튼튼하고 잘 달린다, 뭐 이런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도 요새 참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옆에 날개 모양 있는 이 차, 바로 요렇게 쓰죠. 뭔가요? 가장 앞에 G가 기역 소리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서 이 단어에서는 지읒 소리로 쓰였어요. 이는 한국식으로 읽을 때 보통 에 소리로 읽죠. 그리고 에는 니은 소리 나고요. 이는 또 에 소리로 읽고, S는 시옷 소리, I는 보통 이 소리로 읽죠. 그리고 또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 나서 제네시스라고 읽습니다. 제네시스.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인데요. 기원, 창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에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고급 세단에 뭔가 새로운 막을 열겠다, 뭐 이러한 거창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 미국식 영어 발음으로는 Genesis와 같이 발음이 됩니다. Genesis. 앞부분에 강세를 딱 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Genesis. Genesis.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뭐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이제 다음 차 볼게요. 이 차는 현대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차이죠.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C는 키읔 소리 나고 A는 에 소리 나고요. S는 시옷 소리, 스 소리, P는 피읍 소리, ER은 소리 납니다. 연결해보면 Casper이 되는데요. 한국식으로는 이 R의 리을 받침을 보통 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캐스퍼 이렇게 주로 표기를 합니다. 캐스퍼. 이 캐스퍼는 스케이트보드와 관련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이렇게 착지를 할 때 스케이트보드를 휙 뒤집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기술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캐스퍼라고 차 이름을 지은 이유가 기존 차 시장의 어떤 뭐 고정관념을 뒤집겠다 뭐 이러한 또 거창한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제가 차 이름들을 이렇게 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정말 머리가 빠개지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 차 이름 볼게요. 이 차의 이름은 이것인데요. 어떤 차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S가 왔어요. 이렇게 단어의 가장 앞에 S가 오고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왔을 때에는 보통 S가 좀 세게 발음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A는 한국식으로 읽을 때 주로 아라고 읽고 N은 니은 받침으로 읽고요. T는 T 소리, A는 또 아 소리, F는 F 소리가 나는데 한국식으로는 피읍으로 표기하고요. E는 무슨 소리 나죠? 에 소리 나죠? 연결해보면 산타페가 됩니다. 산타페. 이 산타페는 미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해요. 자, 이제 다음 차를 볼 건데요. 이 차 이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너무 길어요. 좀 읽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천천히 눈으로 쫙 훑어보면서 대충 어떻게 읽으면 될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앞에 T가 T 소리, T 소리가 나고요. R은 리을 소리 나죠. 그 다음 이중 모음 AI가 나왔는데요. AI는 A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L은 리을 소리 나죠. 여기까지 읽으면 trail이 됐고요. trail. 다음 B 뒤에 L이 왔어요. 이렇게 자음의 뒤에 L이 오면 그 자음의 소리에다가 소리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BL은 보 소리가 납니다. 보. 그리고 L의 특징은 뒤에 모음이 올 경우 그 모음과도 연결돼서 한 번 더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리을 소리 한 번 더 써주시고요. A는 여기서 장모음 소리 A 소리로 쓰였습니다. Z는 진동이 들어간 Z, 지읒 소리 나고요. 끝에 ER은 소리 나죠. 그래서 읽어보면 trail blazer이 됩니다. trail blazer. 여기서 A가 장모음 소리가 나는 이유는 원래 이 단어는요. trail이라는 단어와 blazer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 blazer이라는 이 단어의 가장 원형이 blaze입니다. blaze.
자, 이 단어를 보면 모음이 A와 E 두 개밖에 없죠. 그런데 끝모음이 E예요. 이때 보통 첫 번째 모음은 장모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A가 장모음 소리 A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단어로 돌아와서 trailblazer의 의미는요. 선구자, 개척자예요. 상당히 멋진 단어죠. 자, 이 영어 단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trailblazer. 한 번 더 해볼게요. trailblazer. 이 단어는 상당히 고급 단어여서 영어를 좀 한다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단어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길에서 이 차가 보이면 괜히 한번 이렇게 쫙 멋있게 trailblazer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를 가진 차인데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니? 뭐 이렇게 뽐내 보실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볼 차는 이것입니다. 큰 글씨로 볼까요? 어떤 차일지 한번 대략 읽어보세요. 가장 앞에 C는 쌍시옷 혹은 키읔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키읔 소리로 쓰였고요. AR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R 혹은 R 소리가 나죠. 그 중에서 R 소리로 쓰였어요. 그런데 한국식으로 표기할 때 보통 이 R의 리을 받침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라고 한국식으로 표기하고요. N은 니은 소리, I는 이 소리, V는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가 나고 끝에 AL은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소리로 보통 발음을 하는데 한국식으로는 R 이렇게 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카니발이 돼요. 실제 영어 발음은 carnival, carnival 이렇게 발음이 나고요. carnival. 카니발의 의미가 뭘까요? 카니발은 즐겁고 신나는 축제를 의미합니다. 이 차의 이름을 축제라고 지은 이유는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즐거운 그런 레저 활동에 적합한 차량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축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차는 이것인데요.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영어 단어이죠.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제일 앞에 M은 미음 소리 나죠. 그리고 OR이 왔는데 OR은 역시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R 혹은 or 소리가 나요. or. 이 둘 중에 or 소리로 쓰였는데요. 한국식으로 쓸 때에는 이 R 받침을 주로 표기하지 않으니까 모라고 표기하고요. N은 니은 소리, I는 이 소리, NG는 이응 받침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morning, 그리고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morning, morning 처럼 발음이 됩니다. 천천히 하면 morning, 그리고 빨리 하면 morning처럼 들리죠. morning의 의미가 뭘까요? 아침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기초 영어 단어입니다. 자, 발음해 볼까요? morning. 한 번 더 해볼게요. morning. 좋습니다. 한국어로는 morning이라고 적다 보니 이 R을 빼고 철자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R이 들어간다는 거 유의해서 봐주세요. 모닝이 워낙 가성비가 좋고 귀여워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모닝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아침에 상쾌함,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느낌을 차에 담고 싶어서 morning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볼 차는 이것인데요. 모닝처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경차이죠. 이름은 R, A, Y인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가장 앞에 R은 리을 소리, 그리고 이중모음 A, Y는 A 소리가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레이라고 읽고 실제 발음은 R에 뒤에 AY가 나왔으니 레이보다는 레이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저희 엑스레이 할 때 그 레이가 바로 이 레이입니다. 레이의 의미가 뭘까요? 레이는 광선을 의미해요. 이 차의 이름을 광선, 레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 차가 빛나는, 광선처럼 빛나는 경험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거 이름 짓는 사람 얼마나 머리가 빠개지겠어요? 이런 의미를 갖다 붙이느라 저는 차 장명은 못할 것 같네요. 자, 이제 대표적인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 이름들을 몇 개만 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 그리고 기아를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현대를 영어로 표기한 것인데요. 현대는 원래 한글 이름이죠. 근데 이 한글 이름을 영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 다른 언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완벽하게 옮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는 영어로 표기할 때 A로 표기해라. O는 O로 표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그 방법을 규정을 했어요. 그것이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봄날 영어 학교 로마자 표기법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한글 영어로 쓰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올린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부해주세요. 자, 오늘은 간단히 현대가 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앞에 H는 히읗 소리 이죠. 히읗 소리. 그리고 U는 원래 소리가 나는데 앞에 Y가 왔어요. 이렇게 몸의 앞에 Y가 오면 그 몸에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N은 니은 받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이 됐고요. D는 디귿 소리 나고, 그리고 다음 AI가 왔는데요. 아까 전에 봤던 차 이름 중에 선구자, 개척자라는 의미의 Trailblazer이라는 차 이름이 있었죠. 그 trail 부분에 이 AI가 들어갔는데요. 원래 영어 단어에서 이 AI가 쓰이면 보통 A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것은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라 현대라는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뭘 따라서 쓴다고요?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서 씁니다. 이 로마자 표기법의 한글 모음 N은 영어로 표기할 때 AI로 표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런데 웃긴 건 이 로마자 표기법으로 쓰여 있는 단어를 영어 원어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현대의 경우에도요. 현대라고 읽는 원어민들이 잘 없고요. 하윤다이, 현다이 뭐 이런 식으로 요상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이 현 부분은요. 사실 로마자 표기법대로 쓰면 HYUN이 아니라 이 여 소리를 로마자 표기법에는 YEO로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YEON 이렇게 쓰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 상은 맞는 표기인데, 근데 이 성함에 현 들어가시는 분들도 여권에 쓰실 때 HYEON 이걸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HYUN으로 표기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아무래도 HYUN 이렇게 쓰는 것이 보기도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름을 영어로 쓸 때 HYEON 대신 HYUN을 쓰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아의 한글 표기를 보겠습니다. 자, KIA 이렇게 쓰는데요. 한글을 영어로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지 규정한 로마자 표기법은 한번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판 로마자 표기법대로라면 이 기역 소리를 G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G, I, A
이렇게 되겠지만 이 기아는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브랜드라서 과거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서 이 영문명을 만든 것 같아요. 개정 전 로마자 표기법에는 기역을 K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이것을 읽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K가 크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기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키아, 키아 뭐 이런 식으로 읽을 확률이 높고요. 이 GIA라고 써도 이 G가 기역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지읒 소리도 나잖아요. 그래서 기아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쥐야, 쥐야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한글은 하나의 모음이 깔끔하게 하나의 소리만 갖는데 반해서 영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음이 이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음조차 소리가 하나가 아니라 이 G처럼 두 개 정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영어 단어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이 이미 그 영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없는데 이렇게 난생 처음 보는 외국어를 영어로 옮긴 단어가 있으면 미국 사람들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헤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마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마크를 가진 자동차 회사 이름이 뭐죠? 한국식으로 저희가 쉐보레라고 부르죠. 쉐보레. 이 쉐보레의 철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철자와 발음이 아마 잘 매치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쉐보레가 이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그 공동 창립자의 성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인이지만 조상이 프랑스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 또한 프랑스 성이겠죠. 이게 프랑스어다 보니까 영어로 읽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걸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요. 먼저 여기서 CH는 쉬 소리가 나요. 쉬. CH가 원래 세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쉬. 또 뭐죠? 크. 그리고 쉬. 대체로 영어 단어에서 쓰일 때 쉬 혹은 크 소리로 쓰이고 쉬 소리가 나는 경우는 프랑스어에서 차용을 한 그런 단어들에서 쉬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성은 프랑스 성이기 때문에 CH가 쉬 소리가 납니다. 이는 에 소리가 나는데요. 쉬, 에를 빠르게 발음하면 쉐가 되죠. 그리고 V는 V가 됩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발음하면 chef가 됩니다. chef. 자, 그 다음 R은 리을 소리 나고 O는 O 소리, L은 리을 소리, 그리고 끝에 ET는 미국식으로는 E가 에 소리 나고 T가 T 소리 나는데 끝부분에 와서 약하게 발음되다 보니 at 이렇게 거의 받침처럼 들려요. 그래서 let 하면 let처럼 발음이 돼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어 단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성이거든요.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이 et 부분이 a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Chevrolet 이렇게 발음이 돼요. 쉐보레랑 비슷한 듯한데 살짝 다르죠. 미국식 발음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까요? 쉐보레는 따라해 보세요. Chevrolet. 한번 해볼게요. Chevrolet. 좋습니다. Chevrolet 이렇게 뭐 완벽하게 발음하실 필요는 없지만 쉐보레가 원래 프랑스 성이라 이 철자와 발음이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에 외제차 이름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외제차 읽기도 원한다 하시면 제가 다음에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